안녕하세요. 60년 가까이 응급실과 한방의학 현장에서 근무한 88세 현역 한방의사 정민우입니다. 그동안 제 손으로 살린 환자가 몇 명인지 셀 수도 없지만 안타깝게도 식사 후 단 한 가지 실수로 살릴 수 없었던 환자들의 얼굴이 아직도 제 눈앞에 선합니다. 어제까지 손주와 웃고 떠들던 우리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식사 후 이것만 피했더라면 지금 이 순간에도 가족들과 함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식사 후 30분은 모든 노인에게 죽음의 골든타임입니다. 지난 주말에도 밥 먹고 단 한 가지 실수로 세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모두 70대 건강하셨던 분들이었죠. 단 30분의 잘못된 선택이 건강한 삶을 단 하루 만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밥을 먹고 난 후 무엇을 하시나요?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바로 일을 하러 가시나요? 아니면 피곤하다고 눕거나 졸음을 참지 못해 잠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식후 시간을 무심코 보내며 자신도 모르게 건강을 해치고 계십니다. 저는 60년 가까이 한방 일을 하면서 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80대, 90대를 보내시는 분들에게는 바로 식사 후 30분을 현명하게 보내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놀라시겠지만 이건 매일 5분이면 충분한 관리법이에요.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식사 후 30분 동안의 간단한 관리만으로 뇌졸중과 심장마비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밥 먹고 무슨 일이 그리 위험하냐고요? 제 60년 의료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이 바로 생사를 가르는 시간입니다. 건강했던 어르신이 식사 직후 단 몇 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모습. 평생 건강하던 분이 식후 목욕 중 갑자기 의식을 잃는 순간.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런 비극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80대, 90대에 시작해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제가 알려드릴 식후 30분 관리법은 제가 현장에서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발견한 가장 소중한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시고 알림을 설정해 두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댓글창에 여러분만의 식후 습관이나 경험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세요. 자, 이제부터 제가 60년 가까이 한방의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발견한 놀라운 건강 비밀, 식후 30분의 힘을 함께 나눠볼까요? 식사 후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리고 상황별 맞춤 관리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발견한 식사 후 30분 관리법은 간단합니다. 식사 직후 바른 자세로 앉기, 미지근한 물 한 잔 마시기, 가벼운 대화와 웃음, 그리고 30분 후 가벼운 산책만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생 무시해온 이 식후 30분이 바로 우리 몸의 건강 고속도로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각 상황별로 구체적인 관리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식사 후 30분은 모든 노인에게 죽음의 골든타임입니다. 밥을 먹으면 우리 몸의 피가 위로 몰립니다. 그러면 심장과 뇌에 가는 피가 줄어들어요. 이때 잘못된 행동 하나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들이 한 출구로 몰리듯 식사 직후에는 피가 소화기관으로 몰리기 때문에 뇌와 심장, 근육 같은 중요 기관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 60년 의학 경험에서 말씀드리자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결정합니다. 식사 후 단 한 번의 실수가 평생의 건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갑자기 운동을 하거나 목욕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에 집중되어야 할 혈액이 근육이나 피부로 분산되면서 소화 불량이 생기고 뇌나 심장에 가는 혈액이 부족해져 어지러움이나 심장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식후 30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입니다.
너무 쉽거나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만 제 진료실을 찾아오는 많은 어르신들이 바로 이 단순한 원리를 모르거나 실천하지 않아 고생하고 계십니다.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75세 이후에도 활기차게 살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이 식후 30분 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기억력 감퇴, 관절통, 소화불량을 나이 들면 불가피한 증상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학 경험에 비추어 말씀드리자면 이런 증상들 대부분이 제대로 된 식후 관리만으로도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이 관리법의 효과는 더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제가 60년간 의료 현장에서 발견한 식후 관리법을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식사 직후에 주로 무엇을 하시나요?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 제 진료실에 찾아온 환자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가을 제 진료실에 78세 김영수 할아버지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살려주세요. 요즘 식사만 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혀요. 밤에는 누워서 자지도 못해요. 이러다 정말 죽을 것 같아요. 김 할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공포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상태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맥은 빠르고 불안정했으며 혀는 붉고 하얗게 설태가 낀 단백설이 두껍게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위장 기능 저하와 위식도 역류 증상이었죠. 식사 후에 주로 어떻게 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좀 피곤해서 바로 소파에 누워서 TV를 봐요. 가끔은 그대로 잠들기도 하고.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식사 직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었고 이것이 위산 역류를 악화시켜 만성적인 흉통과 호흡 곤란으로 이어진 것이었습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위기역행이라고 합니다. 위의 기운이 역류하는 상태로 서양 의학의 위식도 역류질환과 비슷한 개념입니다.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중력의 도움을 받지 못해 위산이 식도로 쉽게 역류하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되면 식도염은 물론 심한 경우 식도암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위산이 기도로 흡입될 경우 흡인성 폐렴이라는 심각한 합병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이러한 합병증이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저는 김 할아버지에게 식후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약과 함께 식후 30분 동안 바른 자세로 앉아있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식후 30분이 지난 후에야 가벼운 산책하기 등을 처방했습니다. 놀랍게도 단 2주 만에 김 할아버지의 상태는 크게 호전되었습니다. 한 달 후 다시 만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단지 식후 습관만 바꿨을 뿐인데 30년 동안 달고 살았던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이제는 밤에 누워서도 편안하게 잘 수 있고 아침에는 가슴이 상쾌해요. 이런 간단한 방법이 있었다니. 김 할아버지의 사례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제 진료실을 찾는 많은 노년층 환자들이 단지 식후 30분의 관리만으로도 놀라운 개선을 경험하고 계십니다. 위장 문제뿐만 아니라 어지러움, 만성 피로, 심지어 우울감까지도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식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와 반드시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사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3가지 행동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바로 눕지 마세요. 방금 김 할아버지 사례에서 보셨듯이 식사 직후 바로 눕는 것은 위산 역류의 지름길입니다. 위산이 식도로 올라오면서 가슴 쓰림, 목에 이물감, 만성 기침 등을 유발합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흡인성 폐렴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노년층에서 사망률이 40%에 이르는 치명적인 질환입니다.
60년 의료 현장에서 저는 식후 바로 누워 위산이 기도로 넘어가 폐렴으로 사망한 환자를 수십 명 지켜봐야 했습니다. 단 30분에 참지 못한 졸음이 평생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충주에 사는 72세 박성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식사 후 늘 피곤함을 느껴 바로 누워 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갑자기 심한 기침과 호흡 곤란으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진단 결과는 흡인성 폐렴이었습니다. 위산이 기도로 들어가 폐에 염증을 일으킨 것이었죠. 박 할머니는 2주간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그 이후로 식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고 계십니다. 둘째, 식사 직후 뜨거운 물에 목욕하거나 사우나에 가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식사 후 목욕이나 사우나가 소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목욕은 뇌졸중 위험을 2.8배나 높입니다. 식후에는 우리 몸의 혈액이 소화를 위해 위장과 장으로 집중되는데 이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관이 급격히 확장되어 피부로 혈액이 몰리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기관은 물론 뇌와 심장으로 가는 혈액도 부족해져서 어지러움, 실신, 심한 경우에는 뇌졸중이나 심장마비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건강했던 어르신도 단 몇 분 만에 중증 환자로 만들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83세 이종철 할아버지는 평생 식사 후 바로 목욕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어느 겨울날 저녁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함께 살던 아들이 빨리 발견하여 병원으로 옮겼지만 경미한 뇌졸중으로 진단받았습니다. 이 사고 이후 이 할아버지는 제 조언에 따라 식사 후 최소 1시간이 지난 후에야 목욕을 하고 계십니다. 셋째, 식사 직후 격렬한 운동은 절대 피하세요. 많은 분들이 칼로리를 소모하기 위해 식사 직후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데 이는 소화 불량의 문제를 넘어 심장마비와 급사의 위험을 3배 이상 높입니다.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본 환자 중에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다가 식사 직후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했다가 심장마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이 한 해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의 현실입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집중되는데 이때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도 많은 혈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소화기관과 근육이 동시에 혈액을 요구하면 심장은 과도한 부담을 느끼고 리듬이 깨질 수 있으며 소화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60년 의료 현장에서 본 환자 중에는 평생 건강하게 지내다가 식사 직후 등산이나 격렬한 운동을 했다가 심장마비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이 한 해에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70세 최병철 선생님은 건강에 매우 신경 쓰는 분이었습니다. 그는 식사 직후 바로 등산을 가는 습관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작스러운 흉통을 느꼈습니다. 다행히 빠르게 병원에 가서 협심증 진단을 받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식사 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이 지난 후에야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식사 직후 피해야 할 3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바로 눕기, 뜨거운 물 목욕, 그리고 격렬한 운동입니다. 이 3가지만 피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식사 직후 꼭 해야 할 3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이 3가지는 노년의 건강을 지키는 데 놀라울 정도로 효과적입니다. 첫째, 식사 후 최소 15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 계세요. 허리를 곧게 펴고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력의 도움을 받아 위의 내용물이 자연스럽게 소장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한 바른 자세는 횡격막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해서 소화를 돕고 호흡도 원활하게 합니다. 79세 정명자 할머니는 평생 식사 후 바로 집안일을 하느라 제대로 앉아서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소화 불량과 위장 통증으로 고생하셨죠.
제가 식후 15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있기를 권한 후 그녀의 소화 문제는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인데 왜 진작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매일 밤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 같은 고통으로 30년을 살았는데 밥 먹고 잠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이야. 이제는 약 없이도 잠을 잘 수 있고 매일 아침이 두렵지 않아요. 둘째, 식사 직후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세요. 너무 차갑거나 뜨거운 물은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실온이나 약간 따뜻한 물이 좋습니다. 이는 음식물을 부드럽게 만들어 소화를 돕고 위장 운동을 촉진합니다. 특히 물을 마실 때는 한 번에 들이키지 말고 작은 모금으로 천천히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액의 농도가 너무 묽어지지 않으면서도 음식물이 적절히 수분을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81세 황민수 할아버지는 식사 중에 물을 전혀 마시지 않고 식사 직후에 찬 물을 한 번에 들이키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만성적인 폭통과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죠. 제가 권한 대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기 시작한 후 그의 소화 문제는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단지 물 마시는 방법만 바꿨을 뿐인데 매일 밤 시달리던 속쓰림이 거의 사라졌어요. 셋째, 가족이나 친구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며 웃으세요. 웃음은 최고의 소화제입니다. 웃을 때 우리 몸에서는 엔도르핀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소화기관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또한 가벼운 대화는 식사 속도를 늦추고 과식을 방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76세 이영희 할머니는 혼자 살면서 항상 TV를 보며 서둘러 식사를 마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소화 불량뿐만 아니라 우울감도 느끼고 계셨죠. 제가 권한 대로 이웃이나 친구와 함께 식사하거나 가족과 전화 통화를 하며 식사하기 시작한 후 그녀의 소화 문제와 정서적 건강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요즘은 밥 먹고 딸과 영상통화를 해요. 손주들 얼굴 보면서 웃다 보면 어느새 30분이 훌쩍 지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속이 편해졌어요. 예전처럼 더부룩하지도 않고 기분도 한결 좋아졌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즉 바른 자세로 앉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그리고 웃으며 대화하기는 너무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많은 노년층 환자들의 건강을 크게 개선시켰습니다. 무엇보다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저는 88세인 지금도 매일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식사 후 최소 15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미지근한 물을 천천히 마시고 가족과 대화를 나누거나 좋은 책을 읽습니다. 그 결과 젊었을 때 시달리던 소화 불량이 완전히 사라졌고 활력 넘치는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은 다릅니다. 따라서 식후 관리도 개인의 상황에 맞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특정 질환이 있거나 특별한 생활 환경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식후 관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식후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후 혈당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식사 직후에는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 환자 중 68세 강병철 할아버지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셨습니다. 혈당 조절이 잘 되지 않아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고생하시던 중 제게 도움을 청해 오셨습니다. 선생님, 약도 잘 먹고 식이요법도 지키는데 왜 혈당이 자꾸 오르내리는지 모르겠어요. 이러다 더 심각한 합병증이 생길까 두렵습니다. 저는 강 할아버지의 식후 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그는 식사 직후 바로 약을 복용하고 30분 정도 TV를 보다가 낮잠을 자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이 혈당 변동의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식사 후 약 복용 시간을 의사와 상의하여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직후 15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다가 그 후 15분에서 30분 사이에 가벼운 산책을 하는 것이
혈당 안정화에 도움이 됩니다. 저는 강 할아버지에게 이러한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식사 후 15분은 바른 자세로 앉아서 미지근한 물을 마시고 그 후 20분 정도 집 주변을 천천히 걷도록 했습니다. 또한 낮잠은 식후 최소 90분이 지난 후에 자도록 조언했죠. 놀랍게도 한 달 후 강 할아버지의 혈당 변동폭이 크게 줄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당화 혈색소도 7.2%에서 6.5%로 개선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혈당이 많이 안정되었어요. 무엇보다 식후에 느끼던 피로감과 졸음이 줄어들어서 낮 시간을 더 활기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식후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줄 몰랐네요. 다음으로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을 위한 식후 관리입니다. 고혈압 환자의 경우 식사 직후에 혈압이 일시적으로 내려가는 식후 저혈압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것이죠. 이로 인해 어지러움이나 실신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75세 김영자 할머니는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는데 식사 직후마다 심한 어지러움을 느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습니다. 선생님, 밥만 먹으면 세상이 빙글빙글 돌아요. 가끔은 그대로 쓰러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 무서워요. 저는 김 할머니의 식사 패턴과 약 복용 시간을 확인했습니다. 그녀는 식사 직전에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식사 후에는 바로 일어나 설거지를 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식후 저혈압 증상을 악화시키는 원인이었습니다. 고혈압 환자는 의사와 상의하여 약 복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식사 1시간 전이나 식후 2시간 후에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는 소량으로 자주 하고 식후에는 갑자기 일어나지 말고 최소 20분간 바른 자세로 앉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김 할머니에게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결과 식후 어지러움 증상이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약 먹는 시간만 바꾸고 밥 먹고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 어지러움이 많이 줄었어요. 이제는 식사 시간이 두렵지 않아요. 이어서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조언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식후 건강 위험에 더 취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식후 어지러움이나 가슴 통증 같은 이상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83세 박정호 할아버지는 홀로 살면서 식사 후 가끔씩 심한 어지러움을 느꼈지만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쓰러져 다음 날 아침에서야 이웃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이후 식후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게 되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특별히 권해드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 후 10분 통화 습관입니다. 매일 식사 후에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짧게라도 전화를 걸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응급 상황을 대비하는 안전장치가 될 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전후로 복용하는 약이 있다면 약통을 잘 보이는 곳에 두고 복용 여부를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표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이제는 매일 저녁 식사 후에 딸에게 전화요. 잠깐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가족들도 제가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좋아합니다. 박 할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외식을 자주 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입니다. 외식은 종종 과식으로 이어지고 음식의 종류나 조리법도 가정식과 다르기 때문에 소화에 더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70세 이명수 선생님은 사회활동이 활발하여 주 3회 이상 외식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심한 소화 불량과 속쓰림으로 고생하셨죠. 외식할 때마다 속이 쓰려서 고생해요.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줄일 수도 없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외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식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식사 속도를 최대한 천천히 하여 과식을 방지합니다. 둘째, 식사 중간중간에 물을 조금씩 마셔 소화를 돕습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최소 20분간 자리에 앉아서
천천히 대화를 나누며 소화 시간을 가집니다. 넷째, 가능하다면 식사 장소에서 집까지 천천히 걸어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 선생님은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 뒤 외식 후 소화 불량 증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제는 외식 후에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어요. 특히 식사 후 바로 귀가하지 않고 20분 정도 더 앉아 있다가 천천히 걸어오니 속도 편하고 수면의 질도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건강 상태와 생활 환경에 맞는 맞춤형 식후 관리를 실천한다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식후 30분의 관리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식사량과 영양 관리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느려지고 소화 능력도 감소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식사량과 영양 균형은 노년기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아온 77세 최영숙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최 할머니는 평생 가족을 위해 풍성한 식탁을 차려온 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항상 세 끼를 든든하게 먹는 습관이 있었죠. 선생님, 요즘 식사 후에는 너무 졸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소파에 앉으면 그대로 잠들어 버려요. 게다가 소화도 잘 안 되고 속이 항상 더부룩해요. 나이 들면 다 이런가요? 저는 최 할머니의 식사 패턴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예상대로 최 할머니는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소화 불량과 식후 졸음은 나이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우리 몸이 소화에 많은 에너지를 쏟게 되고 그래서 다른 활동을 위한 에너지가 부족해져 졸음이 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소화 능력은 감소합니다. 위산 분비가 줄어들고 장의 연동 운동도 느려지죠. 또한 소화 효소의 생산량도 감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같은 양을 먹으면 소화 불량이 생기기 쉽습니다. 저는 최 할머니에게 소식다회의 원칙을 권했습니다. 즉, 한 번에 적은 양을 먹되 하루 4회에서 5회로 나눠 먹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아침, 점심, 저녁의 주 식사량을 줄이고 오전과 오후에 건강한 간식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밥의 양은 자신의 손바닥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찬은 다양하게 하되 각각 소량씩 드시도록 권했습니다. 특히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양질의 단백질, 그리고 건강한 지방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사 속도를 늦추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한 입 먹을 때마다 20번 이상 씹도록 권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도 잘 되고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최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했지만 점차 습관이 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정 선생님, 처음에는 밤양을 줄이니 허전하고 배고플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소화도 잘 되고 식후 졸음도 많이 줄었어요. 무엇보다 식사 후에도 활력이 유지되어서 오후 시간을 알차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것은 최 할머니의 혈당 수치가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식사량을 조절하고 천천히 먹기 시작한 후 공복 혈당이 130mg/dl에서 110mg/dl로 내려갔습니다. 또한 체중도 자연스럽게 3kg 감량되었죠. 저는 또한 식사의 영양 균형에 대해서도 조언을 드렸습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단백질 섭취가 중요합니다. 근육량 유지를 위해 매 식사에 생선, 두부, 닭가슴살,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장 건강을 위해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과일, 그리고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요구르트 등 발효식품을 매일 섭취하도록 권했습니다. 건강한 장은 면역력 향상과 영양소 흡수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비타민 D와 칼슘 등의 영양소 흡수가 떨어지기 쉽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양소가 풍부한 식품을 의식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녹색 채소와
과일을 갈아 만든 스무디를 마시는 습관이 있습니다. 여기에 약간의 아마씨나 치아씨드를 넣어 식이섬유를 보충합니다. 이러한 간단한 습관이 제 소화 기능과 전반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환자인 82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식사량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평생 세 끼를 든든하게 먹는 습관이 있어 갑자기 바꾸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죠. 저는 그에게 점진적인 변화를 제안했습니다. 먼저 식사 전에 물 한 잔을 마시고 매 식사마다 밥 양을 10%씩만 줄이도록 했습니다. 또한 밥그릇의 크기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달 후 김 할아버지는 이러한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량과 영양관리, 그리고 식후 30분의 올바른 관리가 함께 이루어질 때 노년기 건강은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가 모여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식후 관리법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계절의 변화나 외식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부터는 계절별, 상황별 식후 관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식사 후 주의사항입니다. 여름에는 더위로 인해 식욕이 떨어지고 차가운 음식을 찾게 됩니다. 또한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습관들은 소화기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73세 장미영 할머니는 매년 여름이면 심한 소화 불량과 폭통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원인을 찾기 위해 자세히 물어보니 식사 후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우리 몸의 혈액이 위장으로 몰리게 됩니다. 이때 찬바람을 직접 쐬면 체표면의 혈관이 수축되어 혈액순환이 방해받게 됩니다. 그 결과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복통이나 설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식사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사 직후에는 에어컨 바람이 직접 닿지 않는 곳에 앉으세요. 에어컨을 끌 필요는 없지만 바람이 직접 피부에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식사 후 물은 차갑지 않게 미지근하게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차가운 얼음물은 위장을 수축시켜 소화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여름에는 특히 식사량을 줄이고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많이 먹으면 소화 부담이 커지고 더위를 더 심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장 할머니는 이러한 조언을 따른 후 여름철 소화 문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 선생님, 덕분에 올여름은 정말 편안하게 보냈어요. 단지 에어컨 위치만 바꾸고 물도 미지근하게 마시니 매년 겪던 복통이 거의 사라졌어요. 다음으로 겨울철 식사 후 주의사항입니다. 겨울에는 추위로 인해 따뜻한 음식과 뜨거운 음료를 많이 찾게 됩니다. 또한 식사 후 바로 추운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도 많죠. 이러한 습관들도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79세 이영호 할아버지는 평생 건강하셨지만 지난 겨울 저녁 식사 직후 뜨거운 목욕을 하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아들이 빨리 발견하여 응급실로 옮겼지만 뇌경색으로 진단받아 오른쪽 팔다리를 움직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평생 식사 후 목욕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더니 그대로 쓰러졌어요. 지금은 손주 얼굴도 쓰다듬지 못하고 일상생활도 혼자 못해요. 손주가 할아버지 안아주세요 할 때마다 이모스는 팔이 가슴을 찢어요. 이런 위험을 알았더라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할 줄 몰랐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사례는 제 의료 기록부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심장 전문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뜨거운 물로 목욕하면 몸의 피 흐름이 크게 바뀌고 뇌졸중 위험이 평소보다 2.8배나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것은 급격한 온도 변화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 때문입니다. 식사로 인해 위장으로 혈액이 모인 상태에서 갑자기 추운 환경에 노출되면
체표면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됩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상승하고 심장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식사 후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식사 후 최소 30분은 따뜻한 실내에서 머무르세요. 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외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둘째, 외출할 때는 목도리, 장갑, 모자 등으로 몸을 따뜻하게 보호하세요. 특히 가슴과 배 부분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식사 후에는 생강차, 계피차 등 따뜻한 차를 천천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체온을 유지하고 소화를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할아버지는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 후 가슴 통증이 크게 줄었다고 합니다. 이제는 식사 후 바로 나가지 않고 적어도 30분은 실내에서 차를 마시며 쉬어요. 그러니 가슴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정말 단순한 방법인데 효과가 놀랍습니다. 마지막으로 외식 시 식후 관리 포인트입니다. 외식은 일상적인 식사와는 달리 다양한 음식을 한꺼번에 접하게 되고 종종 과식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또한 외식 후 바로 이동해야 하는 경우도 많아 소화 불량의 위험이 높습니다. 71세 박정민 선생님은 사교 모임이 많아 주 2회에서 3회 외식을 하셨는데 매번 심한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외식 시에는 다음과 같은 식후 관리가 특히 중요합니다. 첫째, 가능하면 식사 속도를 천천히 하고 대화 중간중간에 음식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과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사가 끝난 후에도 바로 일어나지 말고 최소 15분에서 20분 정도 자리에 앉아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세요. 이는 소화를 돕고 갑작스러운 혈압 변화를 방지합니다. 셋째, 외식 후 이동할 때는 가능한 한 천천히 걷는 것이 좋습니다. 급하게 움직이거나 무거운 것을 들지 마세요. 넷째, 외식 후 귀가하면 잠시 앉아서 미지근한 물이나 따뜻한 차를 한 잔 마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외식 후에는 무가당 생강차를 즐겨 마십니다. 생강은 소화를 돕고 위장을 편안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박 선생님은 이러한 방법을 실천한 뒤 외식 후 소화 불량이 크게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계절이나 상황에 맞게 식후 관리법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이 바뀌더라도 기본 원칙은 같습니다. 식사 후 충분한 소화 시간을 가지고 갑작스러운 활동이나 환경 변화를 피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오래 지속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교류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큽니다. 지금부터는 식후 30분을 건강하게 보내는 방법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실천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6세 황미숙 할머니와 그녀의 이웃들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황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로 오랫동안 약을 복용해 왔습니다. 식후 관리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 비슷한 연령대 이웃 5분에게 이 내용을 전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그냥 혼자 실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산책을 나가는 건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웃들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다들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황 할머니와 이웃들은 식후 30분 건강지킴이라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저녁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 아파트 단지 내 작은 공원에 모여 30분간 천천히 걷기로 약속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참여자가 늘어 이제는 10명이 넘는 어르신들이 함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같이 걷다 보니 매일 나가게 되고 걸으면서 이야기도 나누니 스트레스도 풀리고요. 무엇보다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저는 당뇨약 용량이 줄었고 김 할머니는 10년 넘게 시달리던 변비가 좋아졌대요. 박 할아버지는 불면증이 개선되었다고 하고요. 이처럼 식후 건강관리를 공동체와 함께하면 지속성이 높아지고
정서적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사회적 고립이 큰 건강 위험 요소인데 이러한 소소한 모임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웃, 친구, 가족과 함께 식후 30분 건강 챌린지를 시작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구체적인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식후 30분 걷기 모임을 만들어 보세요. 같은 아파트나 동네에 사는 분들과 함께 정해진 시간에 만나 30분간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비가 오거나 날씨가 좋지 않을 때는 실내에서 가벼운 스트레칭을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온라인 건강 일기를 함께 쓰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카카오톡이나 밴드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그룹을 만들고 매일 식후 어떤 활동을 했는지 간단히 공유하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는 메시지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형성됩니다. 셋째, 가족 간 릴레이 걷기도 추천합니다. 가족들이 돌아가며 하루씩 오늘의 리더가 되어 식후 산책을 이끄는 것입니다. 손주들에게도 역할을 주면 세대 간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목표 달성 축하 모임을 정기적으로 가져보세요. 한 달 동안 식후 관리를 잘 지킨 것을 축하하는 작은 모임을 열어 서로의 변화와 경험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인 동기부여가 됩니다. 황 할머니의 모임은 이제 건강 100세 모임으로 이름을 바꾸고 활동 범위도 넓혔다고 합니다. 식후 걷기뿐만 아니라 건강한 요리법 공유, 간단한 체조 배우기 등 다양한 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주변 이웃들과 저녁 식후 걷기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 30분, 식사 후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 동네 공원에서 만나 30분간 천천히 걷습니다. 처음에는 3명으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10명이 넘는 다양한 연령층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건강도 챙기고 이웃과의 소통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건강한 습관은 혼자서도 만들 수 있지만 함께할 때 더 즐겁고 오래 지속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주변 사람들과 함께 식후 30분의 건강한 관리를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모여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식후 30분 관리의 중요성과 다양한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너무 늦었어요. 내 나이에 뭘 바꾸나요? 평생 살아온 습관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제 60년 의료 경험을 통해 확신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나이는 없다는 것입니다. 86세 박정희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 할머니는 8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심한 소화 불량과 불면증, 고혈압으로 일상생활이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죠. 내 나이에 뭘 더 바꿔요? 그냥 사는 대로 살다 가는 거지. 그러나 딸의 권유로 저를 찾아온 박 할머니는 식후 30분 관리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꾸준히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혈압약 용량이 절반으로 줄었고 10년간 시달리던 불면증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박사님, 80대 중반에 이렇게 건강해질 수 있다니 꿈만 같아요. 이제는 매일 아침이 기다려져요.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즐겁고 밤에는 편안하게 잠들 수 있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 장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습니다. 93세 이상철 할아버지의 사례도 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평생 농사일을 하며 건강했지만 90세가 넘으면서 심한 관절통으로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식후 습관을 바꾸고 특히 식후 30분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만에 통증이 크게 줄어 지팡이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늦게 배운 도둑질이 무섭다더니 늦게 배운 건강법이 이렇게 효과가 좋을 줄 몰랐습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을 산책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처럼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합니다.
건강한 습관을 시작하기에 결코 늦은 때란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88세의 현역 한방의사로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평생 소홀히 여겼던 식후 30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식후 30분만 제대로 관리해도 여러분의 건강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작은 변화가 인생을 바꿉니다. 저는 88세에도 여전히 환자를 진료하고 매주 산에 오르며 손주들과 놀아줄 수 있는 체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건강의 핵심인 식후 30분 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식사 직후 바로 눕지 않기, 뜨거운 물 목욕 피하기, 격렬한 운동 삼가기, 그리고 바른 자세로 앉기, 미지근한 물 마시기, 가벼운 대화 나누기 등의 습관이 우리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 이제 아시겠죠? 건강하고 오래 사는 비결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별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나 치료가 필요하시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방법들은 일반적인 건강관리법이며 특정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와 상담 후 적용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주변 분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의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 간단한 정보를 몰라 위험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가족단체 채팅방에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기억하세요. 식사 후 30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황금 시간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어도 기억력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88세 정민우 한방의사가 여러분의 장수를 응원합니다.